어음 배서의 연습 문제 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일부터. 우일 상사에 대한 받으럼 2,05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해서 추심 수수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대요. 추심 위임 배전에 받으럼 뺄게요. 거래처 우일 금액은 2,050만 원짜리가 없어지고 통장에 들어오는데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오니까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800번대만 씁니다. 수수료 50만원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시험에서는 은행 관리 안 하니까 이렇게 은행 찾아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매출처 진위상사의 받으름 1200만원을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해서 추심료 3만원이 빠지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똑같네요. 추심이인배서 거래처 거는 거 잊지 마시고 금액은 1200. 수수료 추심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고 금액은 3만원. 나머지는 당좌예금 통장 3일날 서삼상사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 만기가 도래해서 신한은행에 추심 의뢰했는데 추심 수수료가 빠지고 당장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네요. 똑같네요. 추심 위임배서 서삼 거 빼고 금액은 400. 차변에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고 금액은 4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 4일자 국민상사로부터 상품 2천만원을 매입합니다. 상품 사왔네요. 상품 2천만원. 대금은 무사상사에서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을 지급합니다. 대변에 뭘 주는 거예요? 무사상사한테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은 나한테 받으럼으로 잡혀있는 거죠. 받으럼을 떠넘겨 주는 거예요. 배서양도 문제네요. 받으럼. 받으럼 받았을 때 무사라고 걸려 있었을 거니까 무사를 걸어서 빼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국민상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배서양도 문제네요. 다섯 번째, 남서상사로부터 500만원의 비품을 사옵니다. 차변에 비품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500.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광호상사 약속금을 배서양도합니다. 대변에 받으럼 광호상사 걸어서 빼주면 되겠네요. 배서양도 문제. 여섯 번째, 청육상사의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상매입금을 갚습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생길 때 오른쪽에 생깁니다. 갚아야 되니까 왼쪽으로 뺍니다. 지금 잘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외상매입금 다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부채니까 외상매입금 얘도 거래처를 관리합니다. 채무예요. 없애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갚아요. 갚으려면 이제 돈이 나가야 될 텐데 뭘 주냐면 열공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금을 배서양도합니다. 받으럼 떠넘겨 준다는 얘기네요. 열공, 10번째 회사 배서양도 일부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줍니다. 배서양도에 대한 문제네요. 7일자 처칠상사로부터 받은 약속금 100만원을 만기일 전에 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38,000원을 빼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받았습니다. 이거는 매각거래로 가정한다. 대변에 받으러움을 빼야 되겠죠. 매각거래니까 처칠상사 거 빼고 금액 100만원. 왼쪽에 할인료를 뭐라고 불러요? 매출채권 처분손실. 제가 강의하다 보면 매출채권 처분손실 배울 때 기억을 하다가 시험 볼 때는 이제 이때 가서 뭘 찾냐면 할인료 이렇게 막 찾아요. 없어. 그런 이름이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고. 매출채권 처분손실. 혹시 문제를 풀시다가 시험장에서 이거 이름이 보면 알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비용인 건 알아야 되겠지. 그죠? 비용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일단 영업의 비용 또는 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영업의 비용 쪽에 이렇게 읽어봐요. 쭉 보다가 보면 요 이름을 보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할인료가 아니라 38,000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에 대한 문제네요. 8번 용팔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이 있어요. 그럼 받으러음이라는 얘기죠. 만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빼고 통장에 입금됐다. 매각 거래를 처리하십시오. 이하고 똑같은 형태죠. 대변에 받으러음 용팔 8번째 금액 500 사변에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네요. 이름 잘 기억하시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혹시 시험에서 매각거래를 처리할 것 없어도 다 매각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9번째 영구상사에 대한 받으러움이 있는데 만기가 5월 9일자입니다. 1200만원을 신한은행에서 할인율 연 10%로 할인받고 할인받은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받으러움의 만기는 2달 남았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남았고 매각거래를 처리하고 할인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십시오 라는 얘기네요. 받으러움을 매각거래를 처리하니까 영구하고 1200이 없어지는 건 맞고 자,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본인이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얼마예요? 1200만원짜리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은행이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예요. 그런데 12개월분에 지금 2달 남았대잖아. 지금 3월 9일인데 만기가 5월 9일이래요. 그럼 2달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은행이 계산하는 할인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만원이네요. 그 금액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계 1급에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산해서 20만원 치고 나머지는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더래요. 단기 대여금과 미수금의 연습 문제 실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5일 상사에 2018년 2월 1일에 돌려받기로 하고 현금 400을 빌려줍니다. 자, 돈 나갔죠? 현금 뺄게요. 출금전표 쓰지 마시고 차변에 보고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빌려줬으니까 단기 대여금 하시면 되겠네요. 단기 대여금. 그리고 얘도 채권이에요. 상거래와 관련 없는 채권, 거래처 거래됩니다. 5일. 당연하겠죠. 남한테 돈 빌려줬을 때 내가 누구한테 얼마 빌려줬는데 거래처를 관리를 해야지. 12번, 2번 전표, 12일날 진이상사에 300만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3만원을 빼고 297만원이 통장에서 나갑니다. 이 경우는 돈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고 얘는 빌려줌과 동시에 이자를 받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선이자는 뭐 원래라면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수익으로 처리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이자는 수익으로 처리한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안 할게요. 뭐 자산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말 없으면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이자는 이자 수익 처리하는구나. 자, 그래서 빌려준 돈은 300이에요. 거래처는 진이죠. 300이고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300이 나갈 거야. 근데 덜 나가는 거잖아. 이거 주고 나중에 300 받는 거죠. 297만원 밖에 안 나가. 그럼 이 나머지가 뭐냐?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수익으로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 수익. 그럼 나중에 만기 때는 원금만 받겠지 이제. 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거고 그래서 출제되는 형태는 차입금이 생기면 그냥 돈 다 빌려주고 아무 일이 없거나 얘처럼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될 겁니다. 13일 서삼상사로부터 3개월 후에 상환한다는 차용증서 받고 50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빌려줘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금액은 500 그리고 3개월 후니까 단기대여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것이고 서삼 4번 보통예금 통장에서 400만원을 거래처 무사상사에 1년 내 회수 조건으로 빌려줍니다. 보통예금 뺄게요. 거래처 무사상사 단기대여금 이렇게
쉽게 나오면 3번, 4번처럼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아까 2번 빌려줄 때부터 선이자 떼고 주는 거. 이게 단기 대여금이 생겼을 때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일날 거래처 광호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100만원과 이자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제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는 거래네요. 자, 단기 대여금 자산 없애버릴게요. 거래처를 걸어서 만들었을 거니까 걸어서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자랑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원금 100에 이자 5만원, 105만원, 그리고 그 벌어진 차이는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16일날 청육상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300만원과 이자 5만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합니다. 숫자만 다르고 얘하고 똑같은 문제죠. 대변에 단기대여금 청육을 걸어서 없애고 돈이 이자랑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자 수익을 먼저 처리할게요. 이자 수익이 5만원 다 몰아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7일날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미수금의 얘기네요. 사용하던 차량을 처칠상사에 400만원 내다 팝니다. 그리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이 차는 취득 원가가 500만원짜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뭔 말인지는 유형자산편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몰라도 돼. 이제 차량은 차량 운반거라고 사올 때 잡힙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뺍니다. 유형자산이거든요. 근데 얼마를 빼냐면 취득할 때 500만원에 잡혀있을 거니까 500만원짜리를 제거시키고 만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데 그건 일단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관심사는 지금 미수금이니까. 자, 왼쪽에 돈을 받는데 400을 받아요. 근데 당장 받으면 현금이지. 근데 나중에 받아. 1개월 후에 외상이야. 근데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미수금이고 얘도 채권이야. 처칠이라고 걸어요. 근데 400에 팔기로 했어. 500짜리가 날라가고 400밖에 못 받으니까 손해가 난 거거든요. 이때 쓰는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지금 잘 몰라도 돼요. 유형자산 편에 가서 배우실 거야. 지금 관심사는 이게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나중에 받으면 미수금이라고 한다 라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8일자 복사기, 쓰던 복사기를 200만원에 용팔 상사한테 팔고 약소금 받아요. 자, 복사기는 잡혀있을 때 비품이라고 사왔을 겁니다. 180만원에 이렇게 날려보내고 왼쪽에다 돈 받습니다. 그런데 200에 받아요. 약소금 받았어. 받으러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받으러움은 어음 받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상거래일 때 어음을 받았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거래처 거래야 되겠죠. 용팔 금액은 200짜리. 그러니까 180짜리가 날라가고 돈을 200 받으니까 팔고 이익 본 거야. 그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미수금이다. 약소금 받았다고 해서 받으름이 아니라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 유형자산 처분하는 회계처리는 뒤에 유형자산 편에서 또 배우실 겁니다. 선급금, 과지급금 연수문제 실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1일. 5일 상사와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당자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당자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자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100만원. 상품 사려고 돈 먼저 준 거잖아요.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놓고 나중에 잔금 줄 때 빼야 되겠죠. 2일날 진이상사에서 에어컨 한 대를 매입하기로 3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닌데 대금의 20%를 현금으로 줬네요. 그러면 300만원에 20%, 2, 3은 60만원을 먼저 줬고 선급금 진이상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3일날 서삼상사와 상품 포장지 3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까지 거래가 아닌데 계약금 2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줬네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으로 잡혀 있겠죠. 20만원 차변에 선급금 서삼. 선급금이 생기는 상황. 상품을 사기 위해서
비포맨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상품 포장지 사기 위해서. 네 번째, 영업부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중형 승용차 한 대를 무사상사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줍니다. 이 차는 15일 후에 들어옵니다. 일단 계약금을 먼저 줬다니까 현금으로 15만원, 차변의 선급금, 네 번째 회사 무사상사. 5일날 광호상사에서 매입하기로 한 상품을 인도받습니다. 이제 선급금이 생겼던 걸 다 본 거고요. 없어지는 상황이네요. 매입하기로 한 상품을 받는데 선급한 200만원은 뭐로 처리되어 있겠어요? 선급금으로 되어 있겠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대요. 그럼 합치면 얼마야? 500만원짜리 상품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500만원짜리가 들어오는데 미리 줬을 때 선급금 처리했을 거니까 이렇게 대변으로 선급금 광호상사를 걸어서 선급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대요. 여섯 번째, 청육상사에 주문한 상품 포장지를 인수합니다. 400만원어치의 포장지가 들어옵니다. 계약금을 빼고 계약금을 줬을 때 선급금이었겠죠. 잔금은 당좌 수표 발행했네요. 당좌 예금의 감소. 왼쪽에 들어오는 게 상품 포장지인데 이 포장지를 뭐로 처리할 거냐? 소모품 B로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모품 B라는 이름을 쓰면 되겠네요. 800번 뜻입니다. 400짜리에 소모품 B가 들어왔고 비용이 생기는 거죠. 대변에 계약금을 빼고 청육이라고 잡혀있는 선급금을 빼시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라 했으니까 소모품 B인데 만약에 소모품을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용은 800번 때만 사용합니다. 7일 사원 이재원의 지방거래처 출장비 4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급했습니다. 자,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생략하시래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가지급금도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줬을 때 거래처 걸어서 직원 걸어서 관리하고 돌아왔을 때 직원 걸어서 빼고 현실적으로 뭐 안 걸 수도 있는데 하래요. 말이 없으면 걸어도 그만 안 걸어도 그만인데 되도록이면 거시는 게 좋겠어요. 자, 현금 나갔어요. 40만원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하지 말래. 뭐 혹시 찾아서 이재원이 있으면 이렇게 거시면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면 말고 입력하지 말래요. 특별한 말이었으면 걸어요. 찾아서. 8번째, 사원 강은비의 출장비로 현금 10만원을 우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출장비 명세서를 받았는데 받아서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생략하십시오 라고 출제되고 있네요. 일단 돈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출제를 하고 있네요. 9번째 볼게요. 총무부 최호순 과장은 4월 3일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출장 시 4월 3일에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대요. 그럼 4월 3일 날 돈을 줬을 때 가지급금 처리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40만원이 이걸 좀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9일이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됐던데 금액은 40만원. 이게 실제 교통비, 택시요금, 숙박비인데 모두 여비교통비를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에 여비교통비를 씁니다. 저 금액을 합치면 49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얘기니까 준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으니까 추가로 돈을 더 줘야 되겠죠. 9만원. 그리고 가지급금도 이럴 때처럼 시험 이렇게 나오면 여기 호순위가 있나 찾아가지고 있으면 거시고 없으면 말고. 지금 이 문제처럼요. 4월 3일에 세미나를 보낼 때는 원래 실제 문제라면 여기에 4월 달에 4월 3일에 전표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는 지금 없지만 40만원 하고 여기가 가지급금이라는 전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보면 여기가 최호 순위가 걸려 있으면 얘도 거는 거고
안 걸려 있으면 얘도 안 거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4월 10일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성실 씨로부터 4월 1일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 증명 서류를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가지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십시오. 자, 지금 이 문제처럼 4월 1일에 지급했을 때의 금액을 안 가르쳐주니까 그럼 이제 실제 전표는 4월 1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보니까 4월 1일에 가지금이 60만 원 있고 거래처는 걸려있지 않는구나.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 그래서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확인했으니까 대변에 가지급금을 거래처 없으니까 놔두고 60만 원을 없애고 차변에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니까 여비 교통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금액의 합계가 27만 원을 쓰고 왔어요.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다니까 현금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더 쓰고 오면 주고 덜 쓰고 오면 회수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거래는 그 이전 날짜 이렇게 4월 1일이면 그 이전 날짜에 전표가 다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전표를 먼저 확인하시고 거래처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같이 걸어서 빼고 없으면 입력하지 말고 11번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 80만원은 우일 상사에 2018년 6월 30일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것이다. 이제 가지급금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 중에서 이걸 물어보면 잘 모르시던데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은 어디 있겠어요?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가지급금은 뭐예요? 자산이잖아. 잔액이 왼쪽에 있죠. 생각을 해봐요. 가지급금이 생기려면 현금 하고 가지급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면 얘는 잔액이 어디 있겠어요? 이쪽에 있지. 다 회수해서도 잔액은 0이지. 이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 잔액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는 겁니다. 4월 10일 날 가지급금을 없앨게요. 이제 차변에 있는 잔액이 80인데 이것이 원인이 뭘로 밝혀졌냐. 내년 6월 30일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것이다. 기간이 짧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우일 상사한테. 가지급금 원인이 판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기말에 가지급금의 잔액. 기말이라는 얘기는 12월 31일이에요. 이 회사는. 가지급금을 기말에 정리하는 문제네요. 가지급금의 잔액은 차변에 있다고 그랬어요. 대변으로 빼고 금액은 20만 원이고 이것이 전부 영업부 직원의 여비 교통비로 판명됐다라는 얘기입니다.